물밑 대화, 저희가 두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는 물밑 대화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낸 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방중을 했었죠. 관련한 내용 박정 민주당 의원이 어제도 중국 방문길에 나섰는데 방문길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쪽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 항공기 편수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거죠. 신문 기사 살펴보면요. 발언 한마디에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물밑 대화는 하는 게 외교의 본질이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중국 방문하는 거 네. 공교롭게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중국을 원래는 방문했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은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2명이 포함됐었는데 이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개인 사정인지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인지 그것 때문에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본인들께서는 이제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행사는 이미 한 2달여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행사고요. 네. 그 중국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약간 삐거덕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중국하고 외교를 단절할 겁니까? 수교를 네. 끊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중국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교 관계는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굉장히 이게 거친 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한중 관계를 좀 해결해 보자고 예. 화해의 장을 좀 열어보려고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그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려 했는데 또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게 다시 또 좀 싸움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치고받고 싸워야 하나요? 다시 또 화해의 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기 좀 뭐하면 의원 외교라도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가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집권 여당의 당대표답지 않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네. 계속해서 그러면 멱살 잡고 드자비 할 겁니까? 우리 그러면 중국하고 그러면 당교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집권 여당으로서 품위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네. 그런 외교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한중 관계 관련해서 여야 당대표들이 각각의 의견을 얘기한 화면이 있습니다. 영상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표님이 그 싱하이밍 대사 만나신 이후에 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이 민주당 방중 의원단을 비판했는데 조선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행보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문화교류 방중단이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이 티베트는 사실 뭐 국제적 분쟁이라고 할까, 분쟁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티베트 내에서는 자치 독립에 대한 요구도 많은 곳이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티베트를 방문해서 중국 측 이야기를 너무 좀 일방적으로 대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이 조선일보는 싣고 있어요. 이제 티벳과 신장 위구르가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예. 지금도 여전히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권이 또 강도 높게 그 지역에 대한 뭐 통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인데 예. 티벳 같은 경우는 달라이 라마라는 또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티벳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저 민주당 방중 의원단 보고 가서 티벳 독립운동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티벳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이 선동하는 문화 행사, 전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그 문화 행사의 취지가 무엇이냐?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지배해서 티벳이 살기 좋아졌다. 만세! 하는 행사예요. 예. 거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서 중국 측의 티벳 지배의 들러리가 되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이 가치 동맹으로 뭉쳐있는 서방의 여러 선진국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국제 정서에서 좀 비껴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물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 만나고 물밑에서 회담하면서 뭐 양국 간의 관광 노선 늘리는 부분이나 아까 홍준표 네.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이게 돈도 중국 돈으로 가는데 당연히 돈 내주는 데서 코스를 막 짜겠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네. 이 티벳을 시류 지배하는 걸 찬양하는 선전선도 행사에 참석을 한다. 이거는 글로벌 감각이 너무나 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치권이 중국의 어떤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에 지금 찬성한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까지 꼭 갔어야 됐나? 정말 중국을 상대로도 할 말 다 한다면 이 코스를 중국 외교부가 짜왔더라도 우리 여기는 못 가겠다. 뭐 베이징이나 대도시 위주에서 관료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가 뭐 관광하러 온 것이냐라고 하면 되는데 네. 여기 가는 거는 이제 경치 좋은 데도 볼 겸 중국 외교부가 짜온 코스에 한 마리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티베트를 방문한 국내 정치인 2015년에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 의원 등이 티베트를 찾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티베트는 신장 위구르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미국 등 서방은 티베트 독립운동을 간접 지원하면서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게 이 국제 질서의 현실입니다. 관련한 기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하튼 이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중 행사는 전쟁 과정에도 물밑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봉건 의원님, 전쟁에도 물밑에서 대화한다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꼭 갔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 의원이 방중하는 거는 전혀 뭐 시비 삼고 싶지도 않고 예.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을 우리 제1야당 의원들이 간다. 네. 왜 가느냐? 그 목적은 확실해야죠. 그럼 당당 외교를 펼칠 거면은 우리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면 되고 지금 티베트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티베트가 베이징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가기 엄청 힘든 곳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예.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당당 외교를 하려면 중국 앞에서 그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민이 갖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네. 지금 이 1차 방중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뭐였냐면은 중국 사람을 관리를 만나보니까 중국에서 하는 말이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게 우리 탓이 아니고 미국 탓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를 우리 또 기자들한테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어렵고 이렇게 좀 힘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동안에 계속된 무례와 예. 또 거친 언사 그리고 우리나라 속국 취급하는 그런 오만 방자한 태도 이러한 패권주의적인 전략 외교 때문에 우리 관계가 악화된 거지. 예. 뭐 사드 뭐 보복이랄지 한한 얘기랄지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보복을 했고 비대칭적으로
우리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데도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미국 탓이 아니고 중국의 패권적인 행태 탓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티베트도 마찬가지죠.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갈 이유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갑니까? 이건 패권주의에 들러리 서는 거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거고 우리의 가치에도 맞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중할 수 있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싱하이밍 대사 만나가지고 후쿠시마에 뭐 중국과 손 잡아가지고 반일몰이하고 네. 국정을 흔들기 위해서 만났다가 어떻게 보면은 싱하이밍 대사한테 당한 거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알고 있으면서도 예. 가서 또 다시 중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또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 정상적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익표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이번 방중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직접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 의원님.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이 있기 전서부터 이 행사, 방중 행사는 기획이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달 전부터 그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정 자체는 한 거의 그 3주 가까이 전 정도부터 그 일정이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한중 관계에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만나보시니까. 네. 앞서 저 한 패널께서 뭐 이런 뭐 당당하지 못했다, 중국말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탓이다라는 얘기는 중국 측이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 국제 질서가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사드 이후에 중국의 과잉 조치 책임이 크고 그로 인해서 반중 정서가 매우 높아졌다. 한국 내에서 네. 중국이 힘을 키운 과정도 쉽지 않았겠지만 네. 늘어난 힘을 절제할 줄 알고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국민의 정서를 좀 이해하고 한중 관계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한중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좀 더 한국과의 관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 마찬가지로 중국 대표단의 상당 그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네. 앞으로 자기들도 한중 관계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길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다만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전 오고 갔습니다. 그럼 중국 관료들도 최근 그러니까 이번 비단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한국 내에서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반중 여론과 관련해서는 문제인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있던가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데 네. 따로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또는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방중 관련해서는 이제 한중 관계, 특히 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분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악화되니까 현지에 투자하고 있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저녁 밤 늦게 현지 주요 기업인들 한 8분 정도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우려를 받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든 대한항공 등 삼성전자나 대한항공 같이 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대표분들을 다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 사드 때와 같이 또다시 중국이 정치적 이유나 외교안보적 이슈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중국 측에 전달을 했고, 네. 정치 외교적으로 한국과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거를 우리 기업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 거는
최근에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는데 60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그 리스트에 제외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만 항공편 수도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도 진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체 관광객에 좀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단체 관광객을 제외한다는 건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해달라고 했고 중국 측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부당한 중국 당국과의 부당한 계약이나 네. 또는 계약 관행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나 또는 이 현지하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게 된 거는 과거 사드 이후에 예. 중국이 일정 정도 중국으로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대응 조치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했다. 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고 중국에서 퇴출당하거나 또는 사업을 접거나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한중 관계에 쌓았던 여러 가지 신뢰관계, 그다음에 국민들 간의 좋은 정서가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중 관계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면 안 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제가 딱 한 노력해 주시길.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만나고 대화하고 예.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폄훼하고 왜 갔느냐, 이 시기에 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 공공외교 또는 네. 의원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방중 성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한중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진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 외교부 장관과 ARF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진강 외무장관하고 지난번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고 네네네. 아직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전 정부가 본인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 향후 모든 책임은 싱 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 그리고 또 호혜에 입각해서 양국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부, 중국 정부 또 이 복잡한 관계를 탈출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중국이 이거 거부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관계 모색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측면에서 외교는 만남이 잦아야 됩니다. 네.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 국제 분쟁이 생기면 국제 분쟁 전문가와 의원단이 특사로 가서 문제를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 이 백악관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의회와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을 합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싱 대사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격이라든가 또는 우리 측의 이런 강한 반응에 중국도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잦아야 된다. 외교부 장관끼리도 만나야 되고요. 네. 의회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집권여당에서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결국은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중요한 동력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집권여당 그리고 아까 홍표 의원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민간 차원의 만남, 기업 간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만남으로써 저는 티벳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국회 상대인 중국의 의회, 국회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티벳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면서 이런 문화 교류의 장도
서로 이용당할 가능성 가서 적절하게 배열하고 대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런 만남이 잦아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건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중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호 간의 교류와 접촉 그리고 다양한 이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 아까 얘기한 몇 가지 해결책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끌어낸다면 우리에게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잘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의원 일행들이 뭐 티벳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방문할 수 있지만 최근의 한중 관계 또 국제 질서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명확한 입장들을 침해되는 경우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돼야겠죠.